원장님, 자는 거랑 피부랑 관련이 있나요? 당연하죠. 그럼 몇 시간 자는 게 좋아요? 잠자는 시간은 하루에 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얼굴이 빨개지는 홍조, 주사 피부염, 또 어두워지는 어떤 색소 질환들, 여러 가지 리프팅과 관련해서 시술 원하는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이제 내원을 하시면서 피부가 좀 안 좋아져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지셨냐 여쭤봤을 때 최근에 일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잤더니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분명히 수면과 피부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과 피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피부를 건강하게 그리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면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피부와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면 시간인데요. 런던에서 2015년에 수면과 관련해서 어떤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분은 평소에 8시간씩 주무시던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런 얼굴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6시간씩 주무시면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런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퀭해 보이고 눈도 좀 무겁고 피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칙칙하고 어둡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8시간씩 잘 때에 비해서 6시간씩 잘 때 얼굴이 더 빨개지고 기미도 심해지고 모공도 커지고 피부결도 나빠지고 주름도 더 심해지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30명은 어떤 수면의 질을 검사하는 검사지에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고요. 30명은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비교해서 연구를 해보니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은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에 비해서 다크서클이나 주름, 처짐, 색소 이런 것들이 더 심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TEWL이라고 해서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게 더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수분을 보호하고 가둬두고 증발이 안 되는 것이 좋은데 수분을 잘 뺏기고 건조해지더라.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었을 때 이것이 잘 회복이 되는지 이것도 봤는데 잠을 잘 잔 분들은 3일 정도 지나면 회복이 잘 되는데 잠을 잘 못 잔 분들은 3일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늦어지더라. 이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자외선에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되면 피부가 빨개지잖아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데 잠을 잘 잔 분들은 대체로 24시간 이내에 그게 회복이 되는데 비해서 잠을 잘 못 잔 분들은 24시간 이내에 회복되지 않고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더라. 이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연구 대상자에게 스스로 이러한 설문 문항에 대해서 답을 하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잠을 잘 못 잔 분들이 잠을 잘 잔 분들에 비해서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그 외모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분을 쉽게 뺏기게 되고 건조해지고 또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었을 때 회복되는 것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노출된 후에 피부가 회복되는 것도 느려지게 되고요. 피부가 빨개지고 어두워지고 칙칙해지고 다크서클도 심해지고 주름도 심해지고 모공도 심해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피부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볼 때 외모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지게 되죠. 그럼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적정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것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데이터를 찾다 보니 수면 시간과 사망률에 대한 연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좀 말씀드려보면 이게 7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잘수록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요. 7시간보다 수면 시간이 많아져도 또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U자처럼 7시간에서 가장 사망률이 적기 때문에 7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으나 계절이나 뭐 나이나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10시에서 11시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시에서 2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수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인체에서 활성산소를 줄이고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또 멜라닌 색소도 좀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는 동안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좋으니까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아, 그래, 나도 잠 잘 자는 게 중요한 건 아는데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셔서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40분 정도는 좀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런데 잠자기 전 3, 4시간 이내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잠은 가급적 안 자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자더라도 15분 이내로 좀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콜라, 홍차, 녹차,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의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이 좋고, 하신다고 하면 최소로 줄이는 것이 좋고요. 한 잔 정도 커피를 내가 꼭 마셔야 된다, 그런 분들은 아침에 커피를 드시고 점심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금연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음주인데, 술도 마찬가지로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술 드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드셨을 때 잠에 드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데 쉽게 깨게 만들고 깊은 잠을 드는데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술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잠자기 전에는 과도하게 식사를 하시거나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이후에는 물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자는 곳의 환경도 중요한데요. 잠자는 곳의 환경을 본인이 느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로 맞추시고, 소음이 없이 조용한 곳에서, 빛이 없이 어두운 곳에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수면제를 혹시 드시는 분들은 그것을 습관처럼 그냥 매일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잠자기 전에 밤에 근육이나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명상이나 요가나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에 빨리 빠져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채로 누워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게 불면증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웠는데 한 20분 정도 지금 잠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계속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걸 하다가 다시 좀 잠이 오면 다시 잠자리에 눕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수면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왜 시차 적응할 때 멜라토닌 복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적정량을 복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시차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쉽게 잠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피부와 관련 있는 수면의 문제 중에 우리 수면의 자세가 또 피부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마나 눈가나 미간이나 이렇게 표정을 짓는 부분은 그 부분의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히니까 주름이 점점점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눈가 같은데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런 표정 주름 말고도 이제 자면서 반복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sleep wrinkles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수면 주름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면, 이마나 관자놀이 쪽에 이렇게 세로로 생기는 주름, 그리고 눈 옆에 세로로 생기는 주름, 코 주변에 콧잔등처럼 대각선으로 생기는 것은 아닌데 세로로 이렇게 눌려서 생기는 주름, 그리고 입 주변, 그리고 귀 앞쪽,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옆으로 잘 때 피부가 눌리고 밀리면서 일자로 생기는 주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 주름들은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심해지지 않기 때문에 표정 주름과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는 게 주름이 안 생길까요?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이제 피부가 눌리면서 이런 수면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똑바로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자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또 목주름이 생기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베개를, 목이 좀 이렇게 뒤로 젖혀질 수 있는 그런 베개를 써서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와 관련 있는 수면 문제는 수면 무호흡이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잘 때 코 고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자는 모습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드르렁 드르렁 하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뚝 끊어지고 숨을 안 쉴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면 무호흡인데요. 코를 곤다고 해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 건 아니지만, 코를 고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을 앓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에 한번 좀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일단 낮에 굉장히 졸리고 머리가 아프고 띵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또 건강 문제에서는 심장이나 뭐 뇌졸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쉽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조기에 사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피부하고 관련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건선이나 아토피와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과 관련성이 있고요. 또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피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또 약간 놀라운 것은 남성형 탈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골거나 이렇게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좀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비인후과나 혹은 뭐 정신과나 이렇게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전문적으로 보는 곳을 찾으셔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수면 무호흡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양압 환기기라고 하는 장치를 또 끼우고 자면 이런 수면 무호흡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전신 건강의 문제도 좀 예방을 할 수 있겠고, 피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좀 개선할 수가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 자세가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수면 무호흡이 있을 때 어떤 피부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이번 영상 보시고 내가 이런 문제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한번 개선해 보시고요. 피부에서도 광이 나는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